정책자금 대동여지대 엄기우입니다. 오늘은 부채 비율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낮추는 방법은 첫 번째, 부채를 갚는다. 두 번째, 자본금을 올린다죠. 하지만 그게 가능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인데 자본금을 올리거나 부채를 갚지 못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실 거고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사업자고요. 기존에 있던 공장을 감정평가를 해갖고 올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자산이 한 69억 68억 하다가 100억까지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보시면 여기입니다. 재무제표에서 보실 때 담보물건은 여기 토지랑 건물 합치는 거죠. 그래서 원래 33억이었는데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올라갔습니다. 한 67억 정도, 그러니까 34억 정도 차익이 발생한 거죠. 그거는 자본 계정에서도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재평가라는 계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35억 정도 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11억, 13억 하다가 49억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이랬을 때 변화되는 거 한번 볼게요. 부채를 보면요, 기존에 57억, 55억, 57억입니다. 이거 좀 줄여보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네. 자, 부채를 보면요, 57억, 55억, 57억이에요. 부채 비율은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는 거죠. 나눠보니까 419%. 이거 높은 편입니다. 400% 이상 되면 높은 편이죠. 419였는데 자산 재평가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117%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 등급에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 등급이 유지를 하거나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을 재평가했던 케이스고요. 이건 이제 법인 사업자 기준일 때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이건 개인 사업자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토지랑 건물을 보면 됐는데 12억이었던 걸 평가를 했더니 한 18억 정도 됐죠.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비율을 보면 부채가 22억이죠. 자본 총계는 2억 1000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정책 자금할 때 부채 비율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은 있습니다. 1000%가 넘는 것을 자산 재평가를 해서 한 6억 정도 올라갔으니까 2억이었던 게 올라갑니다. 개인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자산 빼기 부채라서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억 정도로 올라가게 됐고, 부채가 21억이니까 이걸 나누면 265%. 어쨌든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은 기업 평가라든지 마찬가지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액션 값을 취해서 했던 겁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유형 자산을 평가했던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자산으로 해서 평가했던 건 끝났고, 무형 자산 쪽입니다. 무형 자산은 특허가 있었던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서 원한 거는 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본 잠식이었던 상태였습니다. 특허가 법인께 있었는데 이걸 평가를 하는 기준이 세무사가 하는 평가가 있고 감정평가사가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는 수입에 따라서 평균으로 내서 이렇게 하고요. 감정평가사는 미래 특허에 대해서 기간 이라든지 미래성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 기업은 이제 매출도 늘고 있어서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하여 여기 무형자산 1억을 올려서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보면 자본의 이익도 낮지만 1억까지 올라가서 자본 총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매우 낮아졌죠. 이때는 자본 잠식이었지만 만약 여기서 1억을 빼면 6천이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이 거의 900%가 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리 평가까지 해서 이익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부채 비율은 400% 언더가 된 거죠. 3년 미만이고 하기 때문에 자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니까 기업 등급이 올라가서 추가로 더 자금을 받을 수 있던 케이스예요. 이것도 약간 특이한 거죠. 기업에서 감정평가사 쪽을 알아봤는데 평가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 또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평가했던 케이스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케이스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이렇게 이때 올렸어요. 평가는 그 당시에 2억 300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부채 비율이 자본이 밑에 있어서 그냥 여기다 적어놨는데 1억 7천, 3억 5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기존에 부채가 11억 있을 때 자본이 1억 7천 정도 되니까 685%였고요. 575%였습니다. 이때 컨설팅을 들어갔죠. 이 시점에서 2억 3천을 이제 업시켰어. 이때는 특허를 3개 정도 넣었습니다.
3개 넣어서 2억 3천 정도 올렸더니 부채 비율이 228%로 쭉 내려갔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여긴 추가로 더 봐야 되는 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있었어요. 매출이 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대출 꽤 많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올렸죠. 그러고 나니까 결산이 잘 됐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좋아졌죠. 그렇게 해서 보증기금에서 추가로 5억 기표된 기업입니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낮추는 방법을 알아봤거든요. 생각보다 적용을 안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꼭 조절해서 부채 비율은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낮춰가지고 기업 등급도 상향 조정해야지 나중에 연장이라든지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겠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라든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설명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